여러분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건은 이미 나에게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식되어 그걸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거리를 두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이로 변했지만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신을 다시 바라보면서 서서히 습관을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실제 부정적인 생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 우선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집착하게 되는지를 먼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조상들이 위험한 상황이나 불리한 환경을 인식하고 그에 적절히 반응하여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유형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질투, 부끄러움, 죄책감 같은 감정으로 이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개인이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고 집단 내에서 지위를 유지하며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이는 집단 내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개인이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미래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이 실패로 이어졌을 때 느끼는 실망감은 그러한 행동을 피하거나 다음번에는 다른 방식을 시도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러한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인 감정은 단순히 불쾌한 경험이 아니라 생존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인간이 복잡한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가며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이 생존과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하거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진화적으로 형성된 이러한 감정 반응이 때로는 현실에 부적합하게 작동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빠른 생활 속도와 높은 기대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 분노, 증오와 같은 강한 부정적 감정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사회적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소통의 어려움, 오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감정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된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부정적인 감정은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정적인 생각을 줄일 수 있을까요? 다니엘 웨그너라는 심리학자가 생각 억제와 관련해서 수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에서 웨그너는 참가자들에게 특정 시간 동안 화이트 베어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배를 누르도록 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에게 화이트 베어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연구 결과 화이트 베어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참가자들은 생각을 억제하는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단계에서도 화이트 베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각을 억제하려고 할 때 그 생각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더 자주 떠오르는 역설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생각 억제의 역설,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웨그너는 뇌가 생각을 억제하려고 할 때 두 가지 병행적인 과정이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의식적인 억제 과정으로 특정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의식적인 모니터링 과정으로 억제하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경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무의식적인 모니터링 과정이 오히려 억제하려는 생각을 더 많이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 내용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식단 조절 중인 사람이 초콜릿을 먹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음식에 대한 생각이 오히려 더 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또는 잠자리에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생각하지 말고 잠만 자야지 라고 마음먹는다면 오히려 그 생각들이 더 많이 떠오르면서 잠을 더 이루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예시는 화이트 베어 실험과 유사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특정 행동을 억제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생각이나 감정, 행동이 더 강하게 되거나 더 자주 떠오르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이 의식적인 노력과 반대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나 샤워하는 시간,
또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떠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의식 중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그 생각이 들었다고 자책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차렸네? 이제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라고요. 그렇지만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이 매몰되어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어 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며 부정적인 생각이 정당한 근거를 찾기 위해 애를 썼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 상황이 지나간 이후에라도 생각을 일기에 작성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한두 문장이라도 좋으니 현재 기분과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작성해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는 상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지된 상황이라면 또다시 그런 생각과 감정이 몰려올 때 이전보다 더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 생각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알아차림과 동시에 즉시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런 판단 없이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에 감정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나는 너무 억울해 라는 감정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으면 그것을 바로 긍정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을 멈추고 다른 일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느 정도 감정이 줄어들면 그때 상황을 글로 작성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들여다보고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보는 시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말을 할 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짜증난다, 망했어, 끔찍해 와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면 그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바꿔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부정적인 단어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도 말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생각의 의미부터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